매뉴얼을 그대로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수정해보고 더 나은 길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늘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Say No, Say No의 가르침. 우리 오늘은 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어느 분을 할지 한번, 자, 손 드시면 먼저 시켜드립니다. 계속 열심히 빵만 썼는데 정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봐, 빵 쏜다고 피해가지 않잖아. 전 이번에 읽기로 한 챕터에서는 좀 일단 하려면 진짜 좀 제대로 해라. 하려면 제대로 해라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번 챕터도 좀 뭔가 되게 막 뼈를 좀 많이 맞았던 첫 챕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좀 드셨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그냥 세이노라는 작가님은 좀 너가 이 의무를 팠으면 이 의무를 끝까지 파가 아니라 아닌 것 같아 빨리 그만두고 또 네 주변에 있는 의무를 찾아서 그 의무를 좀 파라. 뭐 이렇게 안 되는 거를 뭐 굳이 막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네가 잘하는 거를 좀 파라라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한 우물만 파지 말고 될 우물을 파라. 그런 거야? 될 의무를 끝까지 파라.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아무튼 내가 그 일을 하려면은 내가 그 귀신이 될 만큼 열심히 하고 그래. 막 근데 그런 것도 봤어요. 막 내가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딱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병원에 약품이 어떻게 입고가 되고 어느 약품들이 있고 이런 거를 내가 솔직히 뭐 제가 데스크에 있으면서는 그런 거를 몰라도 되지만 그런 거를 뭐 같이 하다 보면은 막 어느 약품들도 알게 되고 이러니까 그거를 아는 만큼 저는 보인다고도 맞아.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뭐 내가 뭐 커피 믹스 하나를 타도 엄청 막 누구는 이런 맛을 좋아하고 이런 맛을 좋아하니까 탕비실에 붙여놓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만큼 네가 하는 일에 귀신이 될 만큼 좀 열심히 해라.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한 해가 지나면은 왜 네 연봉이 올라야 돼? 네가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왜 네 연봉이 올라야 돼? 이런 것도 봤거든요. 뭔가 우리는 좀 조금씩 당연하게 뭐 한 해가 지났으니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뭐 내 월급도 조금씩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 말을 보면서 회사는 뭐 그대로인 나에게 올려줄 필요가 있는가? 나는 좀 성장을 했는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챕터인 것 같아요. 내가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뭐 받을 그런 게 있나? 나는 성장을 해서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142쪽에서부터 142쪽에서부터 144쪽까지 뭐 내가 어떤 일을 좀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내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반복적인 일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생각했고,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일에 필요한 지식을 반드시 흡수하여라. 여기는 읽으면서 제가 요즘에 그 HC도 공부하고 매뉴얼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약간 그 나와 있는 매뉴얼 자체에서는 지금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그래도 HCG에 대해서 막 말로 설명하기에 내가 전문가인가? 내가 막 누가 막 자다가 딱 깨었을 때 물어봐도 알 만큼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뭐 내 앞에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서라도 좀 흡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라면 하나 끓여도 설명서 하나를 좀 제대로 읽자. 셋째, 그리 실수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넷째, 효율적으로 일해라. 다섯째, 그 일을 이미 경험해본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반복적으로 잘하고 있대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쪽이었어요. 저는. 셀프 피드백을 좀 하신 셈이네요. 네. 그래서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내가 좀 찾아서 공부하고 여기서 계속 공부하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공부하고 공부하는 만큼 내가 보이는 거고 공부한 만큼 따라갈 수 없는 거고 한 사람만큼 따라갈 수 없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쪽 읽으면서 좋습니다. 지대로 공부를 좀 해라. 지대로. 지대로. 찾아서 해라. 찾아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만 말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쌤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읽긴 읽었어요. 근데 여기 어느 챕터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되게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약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다. 근데 그건 착각이다. 착각이다. 약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었고 제가 이제 조금 보면서 조금 공감이 갔던 게 152페이지에 아무 일이나 재밌게 하라. 아무 일이나 재밌게 하라. 네, 여기를 보면 멜론으로 보면 155페이지에 보면 그 두 번째 문맥에 우선 무슨 일에 뛰어들던 간에 해서 하면 내가 믿고 있는 원칙은 단 하나,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그냥 뭐 시켜서 하는 일은 어느 정도 시켜서 하는 일인데 제가 이거를 정말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하면 조금 괜찮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고 해야겠다라는 부분도 느꼈고 15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문락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3번은 질리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에는 짜증이 나는데 9번째는 제가 잡힌다. 제가 잡힌다는 말은 일의 리듬에 묘미가 생긴다는 말이다. 저는 요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처음에는 하기 싫었고 어쩌다 뭐 하게 됐는데 하게 됐을 때 제가 드는 검사로 하면 검사 이제 하다가 처음에는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환자의 증상이랑 제가 공부한 거랑 맞아요. 그럼 좀 재미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조금 더 찾아보게 돼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옛날에는 이게 노동 그냥 내가 하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너무 지금 많이 안다고 안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조금 더 머물러 있지 않고 우물을 조금 더 열심히 파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렇군요. 네. 공부를 더 파야겠다. 아직 깊이가 얕아서. 알겠습니다. 네. 네, 우물인 줄 알고 파는데 근광이 나올지도 않아. 근광을 기대해보면.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읽는 것 중에서 첫 번째 파트에 성격에 맞는 일을 하라 해서 성격에 맞는 네, 여기서 요거 앞에 그냥 조금 재밌었던 게 그 왜 이분이 한 4가지 부류로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럼 어디 부류지? 이러면서 이렇게 천천히 읽다 보니까 저는 무생물을 상대하는 일이 맞는 것 같은.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 네, 그래서 시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성이라는데 이런 게 저는 저한테 지금 맞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살짝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인가요? 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좋아요. 맞네요, 그러면. 네, 딱이군요. 그래서 또 그리고 세상이 또 다른 거에서는 좀 감명 깊었던 게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 단락 중에서 읽은 것 중에서 성공한 자들은 183쪽인데요. 성공한 자들은 3쪽, 네, 그 윗부분에 성공한 자들은 어떤 일을 잘못되면 그 책임과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는다. 절대 세상 속에서 핑계를 찾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 말이 조금 요즘 들어 공감되는 게 제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뭐 하다못해 컴퓨터 작업을 하면 에이 컴퓨터가 느려서 이래 뭐 약간 탓을 했는데 그거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한테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었고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요즘 사람들 보면 요즘 뭐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 보면은 오히려 지금 사람 찾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뭐 병원 일, 그 뭐지 회사 일이든 뭐 알바든 조금 불만스러우면 나오고 이러는데 그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고 별로여가지고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들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요즘 상황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결국에는 자기가 오너가 아닌 이상 그런 식으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일하면은 언젠가 기회가 돌아오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단의 기준에 맞춰서 일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맞춰서 일하는 게.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희망적인 거는 185쪽에 밑에 그냥 뭐 이야기인데 이 글을 읽고 나서 당신이 일하는 방식이 확 바뀔까 하는데 여기서 이 30대 초반까지는 직원들이 제대로 가르쳐보고 본인 스스로 노력하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30대 초반이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는 희망적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30대 그렇죠. 초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네, 그랬습니다. 놀라야 되는데. 네. 그 뒤에가 절망입니다. 50대 중반이고 저는 50대 중반이면은 절대 안 바뀌니까 네. 그냥 내비둔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누구? 네, 사무장님. 써야 되겠다. 내비 드세요. 기대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왜 그러세요? 40대 중반만 되면 기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분이 아까 이분 금년생 얘기로 세이 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say no라고 하라고 하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게 누가 얘기할 때 say no. 어젠가 say no가 유일하게 방송 이렇게 출연했던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CBS 3개월 전인가 라디오 방송. CBS. CBS 라디오 방송인데 그게 이제 라디오지만은 뭐라 그래나 라이브 하니까 이제 화면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 김현재. 화면이 나왔어. 화면 나오는데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이제 노출은 자기는 노출 안 하겠다. 그냥 말만 말만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일이든지 결국은 좀 공부 열심히 어떻게 보면 준비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 이 내용이 뭐였냐면 곽상도의 그 50억 판결문 200페이지 자기가 꼼꼼히 보고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자기 뭐 책 얘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화면을 보여준 게 그 200페이지를 정말 꼼꼼히 본 걸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줄치고 또 예를 들면 이거 뭐죠 포스트잇 말고 그 뭐죠 이게 색깔 있는 거 구분해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쭉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 뭔가 철저히 준비하고 이러는 말들이 저것만 봐도 아 저런 의미구나. 뭔가 뭐 일을 하기 위해서든 싫어하는 일이든 그래도 소리를 내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책 읽고 뭐 연구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좀 이 과장이 좋아하는 파고들 파고들 해야 돼. 이 과장이 세이노하고 책하고 딱 좋아할 만한. 근데 그 사람이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정치적으로 조선일보 컬럼을 쓴다. 근데 한겨레 신문을 참고를 한다. 그래서 자기는 정치 색깔이 없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던데 50억 받아도 무죄야? 무죄 법적으로는 무죄가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장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다. 퇴직금이 세금이 제일 적고 양도세 이런 거 안 줘도 되고 증여세도 안 줘도 되고 예를 들면 자기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뭘 받으면 문제가 되고
근데 어쨌든 퇴직금이 세금도 제일 적고 예를 들면 40억에서 44% 세금 떼고 이러면 돈이 얼마 안 남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 떼고 받은 게 28억인가 9억인가요? 근데 만약에 소득세 떼고 받으면 18억이니까 9억의 차이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보다 보니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준 거다. 자기가 봤을 땐 100% 이거는 뇌물이 맞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세금에 대해서 워낙 세이노가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되게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고 그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이제 본 건 아니지만 책 보다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줬고 꼰대 시각에서는 뭐 했지 몇 페이지였지 주 5일을 주 5일을 163주 5일제를 좋아하지 마라. 이거 피니까 소연쌤 옆에서 뒤에 뭐였는지 8시간 근무. 그래서 원장님 요즘 토요일마다 불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주월제를 그러니까 여기도 하는 얘기가 어쨌든 이런 틀에 매이지 말고 좀 뚫어내라는 그런 의미로 자꾸 보이거든요. 보여지고 개인적으로 여기 좀 인테레스트인가요? 이 영어 발음이 시원찮아가 또 오늘 뭐라 해야겠다. 인테그레이티 그렇지 인테그레이티 체크해놨는데 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186페이지에 인테그레이티 189페이지에 보면 결국 인테그리티란 자신이 옳다고 믿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신뢰감도 되고 뭐 안정적인 것도 되고 결국은 이제 언행일치라는 말도 맞지만 일의 함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면 이러면은 저 인간은 좀 믿을만하네. 저 인간 하는 말은 조금 신뢰가 있네.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 좀 해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82쪽에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일하라. 여기서 183쪽 보시면 명심해라. 성공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과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는다. 절대 세상 속에서 핑계를 찾지 않는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웬만큼 조금 자기 자신의 일이거나 아니면 되게 유명한 사업가들 이런 거 보면 옛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실패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 잘못은 자기한테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봐왔던 뭐 책이나 아니면 뭐 기사들 아니면 뭐 인스타나 이런데 뭐 자기의 성공 스토리 이런 거 보면 항상 그 실패했을 때는 그 실패의 탓은 자기한테 있다고 얘기했던 게 보여서 요거를 읽다가 다시 핸드폰을 봤는데 인스타그램에 또 어떤 분이 자기의 성공 계획을 성공 이제 그거를 쫙 올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 첫 번째 사업은 빚을 뭐 한 10억 가까이 지면서 실패를 했던 게 자기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면서 그 탓을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회사 사람이 그 자기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서 그 회사가 망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그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배신을 했던 이유는 자기가 잘못해서 배신을 했고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 회사는 최종적으로 부도가 났고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페이지를 읽고 나서 내가 뭔가를 실패를 했다고 느꼈을 때 저는 남 탓을 좀 했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하다못해 집에서 이제 쉬는 날 집에 있으면 뭘 이것저것을 하다가 제가 혼자 뭘 만드는 걸 좋아해서 막 방향제 만들고 이러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고 향이 안 나오면 장군이한테 뭐라 했거든요. 네가 옆에서 까불락거려서 망했다고. 걔가 뭐 잘못했고 아니 못하게 하거든요. 자기랑 놀자고 걔가? 하지. 저희 강아지가 이제 그런 걸 제가 뭐
방향제를 만들거나 하면 이것저것을 꺼내오면 그때부터 이제 하지 말라고 그 위에 막 누워버리고. 아 진짜? 네. 개지랄을 하는 거야? 하다못해 퇴근해서 이제 씻고 나와서 이제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 위에 누워버리고. 아 진짜? 네, 하지 말라고. 개영악하네. 네. 개판이구만. 놀자고. 똑똑하다. 핸드폰을 깔고 누워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기 얼굴을 계속 쳐서 핸드폰 날려버려요. 코로 쳐서. 네, 만지지 말라고. 이야 진짜. 근데 나는 사소한 것까지 남 탓을 하니까 나는 요것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남 탓이 아니고 개 탓인데. 왜요? 남이죠.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 탓을 좀 많이 하니까 엄마 탓 이렇게 많이 하니까 안 와도. 근데 요즘에 이 책을 읽고 한 번씩은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내가 요거는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조금만 하니까 아 나도 철이 들고 있구나, 나이를 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 책을 읽으면서 더 그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잘못을 했을 때는 내 잘못이 제일 크고 남들에게 탓을 할 필요는 없다고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멋집니다. 자,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왔습니다. 세이노라고 많이 말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비관론자 중에 하나고,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최악의 먼저 상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물론 이분은 결은 저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제일 좋은 게 제대로 알고 하느냐, 내가 모르는 거 남한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분야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 내에 있다면, 업무 태도리 내에 있다면 그걸 남한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거든. 여기서 이제 음식점 얘기도 나오고 장사업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그렇거든요. 자기가 알아도 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업무가 일이 힘든지 아니면 대체가 쉬운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지 결과만 가지고 막 할 게 아니라 그래야지 제대로 뭐 직원 내지 동료가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저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 잘 시키지만 차라리 모르는 거면 아예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이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드러내고 하는 거와 무조건 지시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모르는 분야도 있었는데 그러면 물론 이번 때는 더 파야 되거든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그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외면할 게 아니라 적어도 기초는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흘러간다 이란다. 그래야지 뭔가 문제가 됐을 때 같이 논의할 수도 있고 방법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한되면 포기해야 될 경우도 그거를 알아야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분명히 기신이 돼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 부분에 그 우물에 기신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어느 누가 물어보면 아 민호라면 저거 알 수 있지 않겠나. 자 저런 거 저런 쪽에 있었으니까 저거 알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보통 이렇게 좀 저도 진짜 파고 많이 드는 편인데 파고들 때 저는 조건이 그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를 설명 내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가르친다까지 경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좀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도 제대로 분석하고 저는 이제 분석하는 것보다 파고든다는 것보다 좀 쪼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보긴 보는데 뭐 욕심이 많아가 좀 힘들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 막 헤매기도 하는데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좀 많이 공부를 좀 하면 많이 좀 파고들고 쪼개고 하면 이게 딱 제일 중요한 거 보이거든요. 우리가 원장님 좋아하시는 본질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최대한 뭐 확실하게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근접해 가는 게 우리네 삶이 아닐까. 그러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질. 자, 우리 김 박사님.
먼저 미안합니다. 네, 업적으로라도 좀 정각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사실 좀 오늘 올까 말까 이제 좀 망설였는데, 우리 사무장님 카톡을 늦게 보고, 아, 오늘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깜빡했는 거야. 우리 오늘 올 거라고 얘기했는 걸 깜빡한 거예요. 원장님께도 내가 톡을 드렸거든. 그래서 원장님께는 이제 오늘 점심 미팅이 따로 있다고 해서 동기부여가 제가 좀 낮아져가지고 다음에 갈게요 하려고 했는데 사무장이 카톡이 뜨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와야 되겠구나 해서 늦었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독서 토론을 또 직원들뿐만 아니라 또 원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어떻게 보면 과장님 이렇게 일반 회사에서 보면 이제 중간 관리자와 CEO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직원 구성원분들이 편안하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벌써 이 독서 모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고 직원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구성이 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인원이 좀 많을 줄 알고 그냥 조금 옆자리에서 그냥 업적으로 관찰하려고 했는데 테이블까지 앉게 됐고 일단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잠시 제가 떠올렸던 단상을 함께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임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이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행복한의 구성원분들은 이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인센티브가 뭘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인센티브에는 종류가 많거든요. 물질적 인센티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아 정체성 인센티브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 모임에 참석하는 인센티브. 저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네.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좀 독서라는 게 좀 저한테는 딱딱하고 하는데 네. 여기 와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네.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은 여기 와서 특히나 저는 달라진 게 저 스스로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예.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센티브라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CEO인 원장님께 인정을 받는 인센티브. 왜냐하면 행복한 병원 생활 전체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고객, 환자분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센티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센티브에 대한 보상이 자기 성장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또 보상으로 올 수도 있지만 방금 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인정하는 인센티브가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그런 단상을 했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보다 선배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박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띵 했어요. 젊은 날에. 일을 하는 것의 보상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제 자신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의 진짜 보상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철학적으로 가게 되면 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상이 뭔가? 그럼 뭐 행복, 성공, 성취 이런 게 있잖아요. 가만히 음미해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보상인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 자체에서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는, 누군가 인정이 아니고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는 그 안에서 인센티브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프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조직으로부터, 기관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보상을 받겠지만 가장 중요한 보상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 일을, 그 행위를,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본질적인 보상이다. 그래서 진정한 프로는 거기에서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독서 모임을 보면서 직원분들, 구성원분들 표정을 보면서 이분들은 원장님과 사무장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독서를 통해서 인정을 스스로 해주고 있는 구성원들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방금 그 김 박사님 이제 보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어제 어떤 모임에서 이제 김 박사님이랑 같이 그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 섬유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가봤는데 세상에 그런 아지트를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온갖 게 다 있어, 온갖 게. 그 LP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있는데 너무 재밌는 놀이터였어요. 거기 그 자기 그 사무실에 자기 사무실이 약간 편의점 같이 돼 있어. 이런 그 저기 카트에 막 과자가 막 이 뭐 여러 가지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따만큼씩 쌓아놓고. 근데 거기서 이제 들었던 얘기가 그 박사님 이름이 이제 김요한이잖아요. 어떤 후배가 별명을 지어줬어. 별명이 뭔지 맞추시는 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김요한 박사님의 그 직장에서의 별명, 후배들이 부르는 별명. 힌트? 자기 이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몇 글자예요? 3글자입니다. 글자 한자만 바꿨습니다. 이름에서. 킹요한. 킹요한. 킹요한? 아닙니다. 그만큼 한 사람 더 받겠습니다. 젊은 스타일의 그 별명은 아닐 거야. 왜냐면 연배가 있을 거니까. 이름에서 한 글자 바꾼다. 이름에서 한 글자만 바꿨습니다. 요한이시죠? 응, 요한. 요새? 아닙니다. 중간을 바꾸세요. 중간을 더 이상 힌트를 드리면 안 되지만 하나의 힌트를 더 드리겠습니다. 성을 바꿨습니다. 자, 감요한. 강요한. 감요한. 강요한으로 했으면 이제 진짜 이름.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끝나겠습니다. 집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김요한 박사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얼라인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얼라인. 뭐가 이렇게 딱 맥이 잘 흐르게 맞다는 뜻이죠. 그 여기 제가 아까 읽을 때 그 인테그리티라는 말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 얼라인. 뭔가 삶과 자기 일과 이런 것들이 잘 균형 있게 조화롭게 순서나 중요도나 뭐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일관성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저도 그 인테그리티라는 말에서 되게 그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살면서 혹시 그 일하다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말 어떤 상황에서 그랬을까요? 혹시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듣습니까? 뭘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상을 가장 큰 보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인정을 안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나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만큼 자기 자존감이 충분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것 자체 때문에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환자들하고 같이 사는 것 그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큰 보상이에요. 뭐 다른 거 더 바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상이죠. 그 여기 나오는 끈기, 헌신, 열정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릿 이런 말로도 쓰죠. 그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뭐 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그 본사 마케팅 이사가 된 아르바이트생. 이 저기 그 접시 하나 닦아도 제대로 닦아서 가지런히 갖춰놓고 그 다음에 침대보 하나를 갈아도 혼자서 깨끗하게 빨리 가를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매뉴얼을 그대로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수정해보고 더 나은 길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늘 더 나은 길을 찾기 때문에 늘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죠. 누가 내 삶에 대해서 평가해가지고 뭐 이걸 더 주고 말고 아유 그런 건 진짜 좀 구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 개인한테 그렇고 직원들한테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맞지? 맞아요. 직원들한테는 보상을 받아야죠.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에서 노르웨이 가가지고 그 저기 라면 왕이 된 미스터리 이야기 유명합니다. 야, 나는 몰랐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감자를 깎는데 2년 3년 동안 계속 감자만 깎고 있는데도 그 쓰이는 음식 종류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감자 모양을 바꿔가지고 깎았다. 정말 이런 태도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백만장자가 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진짜 환자분의 성향을 딱 파악해가지고 늘 그분이 좋아하는 어떤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응대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집의 우편 배달부 내가 그 세상에서 제일 하찮게 생각합니다. 우편 배달부라서 하찮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늘 등기가 오는 게 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홍땡땡 뭐라고 해가지고 등기를 우리 집에서 법원에서 보냈어. 법원에서 보낸 등기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늘 가져오는데 우리 전 주인도 아니야. 최소한 그 전 주인이야. 우리 전 주인은 우리가 아니까. 근데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등기를 받아가라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세 번째, 우리는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런 사람 우리 전 주인이면 찾아와서 얘기를 해줄 텐데 전혀 우리가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기 없으니까 이거는 다시 법원으로 반송을 해달라. 세 번째는 거기 대문에다가 이따만하게 붙여서 이런 사람 우리는 모릅니다. 제발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네 번째 또 붙여. 지금 한 7, 8번째 계속 붙이고 있어. 나는 진짜 이상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던져놓고 가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야, 한 서너 번 하면 알 것 같은데 지금 한 7, 8번 됐는데도 어제도 갔는데 또 붙여놨더라고. 종이도 안 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아니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전화해가지고 항의도 했어. 근데도 똑같아. 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고 기계인가? 왜 그 AI가 당신은 저기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그 구분하기 위해서 그림 찍는 거 있잖아. 이 사람은 로봇으로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는 일의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하고 같이 살면 정말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컨베이어 벨트.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인테그리티가 있는 온라인이 잘 맞는 병원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엄청 쉽습니다. 환자분한테 바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우린 정말 멋진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